먼저 교대 총장님 자리 좀 앞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동안에 교육부 장관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극우단체의 넓은 교육 침투라는 게 그동안의 여당 의원님들의 주장이었는데요. 전수조사 하셨죠? 예, 그런 전수조사 침투로 볼 수 있는 현상이 있었나요? 아직까지는 지금 편향 교육에 대한 그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총장님 이쪽으로 해주시면 제가 더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이 반대편으로 와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먼저 PT 자료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대가 운영한 운영사업 협약기관이 7개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네. 전체 7개입니다. 네. 제가 이 7개를 보면서 저희 아이가 지금 30이 넘은 애가 있는데요. 얘가 10대 초반에 다닌 학원에 이름이 있어서 너무 재밌어서 좀 찾아봤습니다. 보드게임이라고 하는 게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초반에 다녔던 그 게임 학원이었는데요. 여기에 여전히 있어서 이 학원이 보드게임즈라고 하는 곳이 어떻게 이렇게 성장해왔나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찾아보니까 보드게임즈가 600억이 넘는 매출을 올린 거대 사교육 단체이더라고요. 예. 알고 계셨습니까? 예, 그 보드게임 제가 이제 실명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제가 이제 그 발표 자료는 가져왔는데 잠깐 말씀으로만 드리겠습니다. 서울교대하고 함께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하니까 많은 업체들에서 그 공고를 보고 서울교대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업체가 지금 말씀처럼 그렇게 큰 그 그룹이었고요. 거기에서는 지금 말씀드리면 다 아실 굉장히 유명한 전 세계적인 우리 한국의 프로 바둑 기사가 본인이 프로 바둑을 소개하면서 네,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 프로그램을 네. 만들어서 서울교대와 그 프로그램을 좋은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선정 네. 과정을 통해서 선정했습니다. 네,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또 이 사교육업체가 이렇게 성장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단체 사교육업체의 장애 이름이 이 앞에 나와 있어서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봤더니 이분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소위 이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아닙니다. 저는 처음 봅니다. 뭐 이런 교육업을 하시면서 교육 사업을 하실 때에는 그 단체 장애 활동 이런 것들도 저는 조금 검증을 해보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코리아 보드게임즈의 대표가 소위 노동당 홈페이지에 굉장히 많은 공지와 그 안에 게시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공지 내용 가운데 하나가 노동당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그 보고서를 보면 노동당 내의 언더 조직을 결성했다. 그리고 그 언더 조직에서는 훈전 순결 강요 등 뭐 다양한 반인권적인 행태 논란들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자금을 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그 게시판에 언더 조직을 폭로한 글을 보면 우리는 조선공산당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조직이었다. 이런 글들도 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아이가 이런 학원에 다녔나 하는 생각이 아주 깜짝 놀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교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고 또 과학창의재단의 그 공모 계획에 따라서 네, 그 말씀을 앞에서도 하셨는데요. 대표가 저는 이렇게 누군지를 알지 생각합니다. 못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사실들을 미리 알고 있고 리박스쿨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있고 했다라고 하면 아마 오늘 증인 신청을 했을 텐데 굳이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청문회를 하시면서 결국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지금 발견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마 서울교대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프로그램 협약 기관으로 타임교육이라고 하는 회사와도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타임교육도 엄청난 사교육업체인 거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이름은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라고 하는 게 총장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협력기관을 선택할 때 좋은 프로그램과 전국적인 강사를 제공할 능력이 있는 업체를 골랐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거대 사교육 업체들이 넓은 교육에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침투하는 결과를 넣은 것이 아니냐. 공교육이 사교육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되는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합니다. 그 사교육에 저희가 봤던 부분은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업체 대표의 어떤 과거 성향이나 그다음에 그 업체의 어떤 활동 전력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는 사실은 그것이 대학으로서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과 우리 초등학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애프터스쿨 방과후 교실이 어렵기 때문에 방과후 교실을 조금이라도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더 네, 좋은 좋습니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이런 했습니다. 생각을 예. 하게 됩니다. 제가 뭐 총장님을 탓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가장 좋은 프로그램을 가진 곳은 서울교대였어야 한다. 사교육업체가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아쉽다. 그래서 넓은 교육에 대해서 아마 교육부에서 이렇게 교대에 아마 프로젝트를 준 것도 교대가 가장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예, 않을까. 맞습니다. 예. 이런 생각으로 드렸을 것 같은데요. 서울교대가 제일 좋은 프로그램 가지고 있는 건 맞고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사교육업체와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이들이 공교육에 들어오게 하는 이것이 그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예, 게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사실 제가 앞에서 질의 드릴 때 코리아 보드게임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육의 중립성이 좀 지켜져야 되겠다. 교실에서 지나치게 정치 편향적인 교육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교육에 비해서 지금 현재 공교육이 굉장히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여기 공교육조차도 사교육이 들어와서 이것을 다 장악한다라고 하면 도대체 공교육의 미래가 무엇이 되는가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이 때문에 코리아 보드게임의 규모의 사교육 업체가 넓은 교육에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 대표의 경우에는 노동당의 언더 조직을 결성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진상조사를 당하고 이 때문에 탈당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김모 씨의 경우에는 지금 또 원내 정당의 정책위원장이 소장을 맡고 있는 정책연구소가 소속된 재단법인의 대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당과도 상당히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큰 업체가 타임교육이라고 하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의 대표인 이모 씨의 경우에는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 순방할 때 함께 싱가포르에 순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교육 업체들의 대표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사회적 경각심을 가지고 지나치게 공교육이 사교육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될 것이고 잠식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또 교육업체는 전 정치적 중립성이 좀 지켜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의 교실에서 있었던 정치 편향적인 얘기들의 사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2020년 경기 혁신교사의 수업 중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말을 지금 PT 화면에 가지고 왔는데요. 초등학생이 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쏴서 죽인 이런 상황에서 종전 선언을 한다는 게 라고 하니까 교사가 이것이 종전이 아니기 때문에 총을 쏜 것이다 라고 해서 마치 총을 쏜 것이 당연한 것처럼 정당한 것처럼 얘기하고요. 또 미군이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를 지키러 와 있는 거야. 남의 나라에서 이게 한미동맹에 대한 올바른 인식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그동안에 어떻게 교육부가 이런 사례들에 조사를 하고 또 사후 조치를 했는지도 궁금하고요. 2022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경기 안산고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이승만은 생양아치다. 여자나 꼬시고 다녔다. 뭐 이런 얘기. 저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지나친 미화도 반대합니다. 그야말로 공과 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 건국의 시점을 어디로 잡든 간에 초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 생양아치다 이렇게 자학적인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 이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뒤에 교사가 한 얘기가 좀 더 나옵니다. 그래서 국채 발행한 뒤에 인마이 포켓에서 여자를 꼬시고 다녔다. 이런 양아치가 어디 있느냐. 이게 우리나라의 자긍심을 길러주는 교육인지 또 이것이 사실에 부합하는 교육인지 또 교육이라고 하는 게 공과 과를 항상 같이 가르쳐야지 모든 인간이라고 하는 게 항상 완벽할 수만은 없는데 특정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인 듯이 가르쳐서는 과연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저는 교육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교육청이 1차적인 감독기관으로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정책적으로 교육청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편향 교육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2022년 경기 꿈의 학교 운영자의 경우에는 퇴진 집회 참여에 대해서 봉사시작관 주겠다 뭐 인정받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뭐 김어준 씨의 유튜브 가지고
그리고 수업에 인용한 경우들 뭐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적어도 저는 학교 교육이 지나치게 정치 편향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교대와 같은 늘봄 프로그램을 한 대학이 몇 개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기관으로는 저희가 대학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저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 선정을 했고요. 지금 과 관련 대학이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저희가 라이즈에 연계시켜가지고 대학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15개 대학을 포함해서 15개 기관에서 또 여기 각 기관과 협약을 맺어서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런 말씀 내시는 건가요? 예, 지금 하고 있는 창의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늘봄 프로그램 교육은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다른 곳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제가 보고 있는데 우수한 기관들을 선정을 하고 선정된 기관들끼리 모아가지고 밖에서는 공급하지 못하는 좋은 프로그램도 제공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좋은 프로그램 공급 체제를 잘못 이용하는 어른들의 잘못인 것이지 이 제도 자체는 이렇게 해야지 통상적으로 제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늘봄 프로그램의 양질화 이것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저희는 그거는 제도적으로 제가 보완하는 상황 좀 면밀하게 보완하도록 하되 계속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늘봄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또 저희도 교육계도 다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게 되는데요. 제가 서울교대의 사례를 보면서 소위 좋은 프로그램이란 이름 하에 또 전국적인 강사 공급 능력이란 이름 하에 사교육업체가 얼마나 들어와 있는가 하는 걱정을 사실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교육업체 전반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서울교대와 함께했던 사교육업체의 경우에는 정치활동에 있어서 특정 정당과 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역사의식에 있어서도 우리가 북한보다 정당성이 낮다 이런 말을 한 그 기록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소위 이런 것을 투자라고 얘기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역사관이 아닌 분들이 주도했던 것도 또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소위 리박과 연관된 분들뿐만 아니라 그 40몇 분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혹시나 잘못된 역사관을 주입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혹은 또 특정 프로그램들이 지나치게 사교육 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소위 극우 교육의 침투란 이름 하에 이런 똑같은 형태의 청문회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숫자적으로도 굉장히 많고요. 또 그들의 활동도 상당히 정치적인 부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또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